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영미입니다. 우리가 농지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또 임야를 가지신 분이 산지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하길래 산지연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지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더 기회가 되면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어떤 것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나은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달라진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국가가 산림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고 이자 및 집가 상승을 보상하는 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말은 산지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사유림을 매수하고 국가에서 매입을 하고 그 대금을 그냥 10년간 나눠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연금은 소유권을 가져가지는 않는데 산지연금은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런 지급 단가를 이제 삭제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매매 금액의 20%를 전에는 먼저 줬는데 지금은 매매 대금의 40% 이내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40%의 매매 대금을 먼저 주니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 40% 받으면 양도세 내야 된다고. 네. 양도세를 내라고 40%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하나의 세금을 내는 비용이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고 보죠. 자, 그리고 대상 산림은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이든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농지연금하고 차이가 있네. 그렇죠. 농지연금은 어떤 농지든 다 되잖아. 그래서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 이런 농지인 경우에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된다고 보죠. 하지만 임야는 이렇게 공익임지인 경우에만 대상 산림이 된다는 얘기네요. 저 이야기만 놓고 보니까 대상자가 확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 장의 어떤 포스터고요. 산림청에 들어가서 제 문서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 문서를 좀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사유림 매수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매입하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580헥타르 정도를 매수할 계획이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71억 정도,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71억 정도의 예산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매수 대상지 심사 규정이 뭔지를 좀 봐야 돼요. 어떤 산을 매수를 하는지. 아무 산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 자, 첫 번째는 이제 산림 경영 임지, 그래서 매수 대상지 나와 있고요. 이 국유림 확대 계획진의 산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유림에 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인 경우에는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밑에 조건을 보시면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인 경우에는 1헥타르 이상만 매수하고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면적이 좀 커지죠. 그렇다는 건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국유림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작은 면적이라도 매수를 해줄 수 있지만 국유림부터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작은 땅은 안 해주고 이제 큰 땅만 매수를 해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대상지 조건을 보시면 어떤 사업 착수의 시급성, 국가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매수 후에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 경영이 필요한 임지. 이거는 뭐 개인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임도 계획 등으로 기계 장비 및 인력이 접근이 용이한 임지. 그러니까 저 차량이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진입하기 편한 그런 임야. 또 지형으로 보면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임지. 너무 높거나 좀 험한 곳은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 암석지 또는 성역지가 5% 이하인 임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조건들이 점점 좀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일단은 입지상으로도 국유지하고 붙어 있거나 둘러싸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그런데 또 이렇게 경사도가 너무 높거나 또 이렇게 바위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산림 공익 임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이 있는 임야, 그래서 산림보호법이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서 매수 청구한 산림, 이렇게 제한이 있는 산림만 된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뭐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어서 산림으로 또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건이 엄청 까다롭죠. 다음 또 보시죠. 또 이렇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임지, 그래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이나 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또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지 전용이나 일시 사용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 백두대간 보호법에 관한 너무 말도 어려워요. 이런 법률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 또 수목원이라든가 정원에 관한 것들, 산림보호법에 대해서 산림보호구역이라든가 생태숲으로 필요한 경우, 또 이런 법으로 정해진, 어쨌든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서 그 산림을 이용하기 힘들어, 규제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매입을 해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림이라든가 소양강댐의 탁수 저감 토지라든가 또 이 광릉수목원, 광릉숲 생물보존권 지역 내 완충지역 토지, 이렇게 법적으로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 이런 임야만 받아준다. 또 매수하지 않은 산림이 있습니다.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건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 등기가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지적공고와 등기상에 서로 면적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있어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건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에 이 등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분묘가 있는 경우, 아이고.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또 매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야, 이거 그렇게 되면 너무나 범위가 좁아져서 그렇죠. 산지연금이라고 하기도 조금 무색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위가 너무 좁아요. 이 산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 대상 임야가 너무나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얘기가 한번 도니까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금액이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너무 적게 해준다 이거죠. 평당 4,000원? 평당 4,000원. 누구는 그것도 너무 많다. 2,000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까 1헥타라고 해봤자 얼마야 그러면? 1헥타면 만제곱미터고요. 만제곱 3,000평? 아이고, 그러면 얼마야? 계산하기가 좀 짜증나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지연금과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산지연금 쪽으로 몰리는 투자처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기존에 산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상이 돼서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이 산지연금을 신청하려고 일반 매매는 답이 없을 것 같고, 경매나 공매로 이제 임야를 싸게 사야 이익이 생긴다는 뜻인데, 해당하는 임야를 찾기가 또 쉽지 않고, 그렇지. 물론 이제 지번이 있으니까 그 지번을 가지고 해당 산림청에 문의를 해서 이게 매수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도 내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물어봐야지 그냥 무작정 물어보면 뭐 쉽지 않죠. 만약에 내가 산지연금으로 하려고 토지를 경락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대손손 집에 가보가 되는 거죠. 아들한테도 이제 산지연금 한번 해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매수 가격 결정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감정평가 2인,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이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보조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감정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보조사업에서 받은 돈 제외하면 얼마나 남아? 결국 그냥 보조금만 받고 끝내자는 그런 얘기잖아. 저 보조금을 받으면 좋지만 만약에 못 받고 산지를 산지연금으로 매수를 했는데 산지연금으로 안 받아준다. 만약에 이 경우가 되면 진짜 손실이 크겠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분할 지급 결정의 지급 방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40%를 미리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에 대해서 이 10년 동안 1개월 단위로 지정된 날짜에 월 1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간, 이 120개월간 나눠서 준다는 이 뜻이 이제 연금형이 된다는 뜻이죠. 결국 내 돈 나눠서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이자 붙여서. 이자율 2%하고 집가상승률 2.85%를 합쳐서 거의 이제 4.85% 정도를 붙여서 준다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지금 대출이 지금 몇 프로인데 4.8%를 지금 네. 와, 좀 그렇다. 네, 산지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문서를 한번 쭉 봤는데요. 읽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관련 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임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농지연금에 비해서 해당되는 그 토지가 너무 범위가 작아서 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수고, 이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또 확실하지도 않고. 근데 장점은 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농업인이어야 되고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산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령 제한도 안 보이고요. 또 임업인이라든가 이런 조건들도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임야만 잘 찾아내면 또 어느 정도 좋은 출구 전략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임야 찾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임야 찾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 매수되는지도 또 가늠하기 힘들고, 이제 그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토지가 경매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꼽아봐야 될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범위가 일단은 너무 좁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뭔가의 투자처를 발굴하기라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이 국가에서 농지라든가 또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매입을 하고 또 토지주에게 연금으로 좀 돌려주고 한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잘 알아보면 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회가 되면 산지연금하고 농지연금하고 또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하게 되면 왠지 농지연금이 더 돋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